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것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됐든 가족과 관련된 단어는 보기만 해도 다양한 감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가족으로 우리를 울리고 웃게 만들고는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가족을 다룬 작품이긴 한데 뭔가 좀 우리가 보던 가족들과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주제로 한 수많은 지원 사업 작품들 중에서 좀비 마더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좀비 마더의 박소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좀비 마더를 그린 박소림이라고 하고요. 그 마더답게 저 자신도 엄마입니다. 좀비 마더를 그린 박소림 작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은 제목에서부터 많은 어떤 그 독자들의 이제 시선을 모으게 되는데 좀비 마더, 마더와 좀비 이 단어를 두 개를 결합시킬 수 있는 단어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만화인지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이름도 없는 여자이지만 어쨌든 출산을 하고 나서 삶이 이 여자가 느끼기에는 이제 완전히 바뀐 상황에 처해진 주인공이고요. 이제 뭐 뱃살이 튼다거나 뭐 가슴이 뭐 이제 부르튼다거나 그런 출산에 의해서 이제 몸이 변화한 것을 이제 좀비화 되어서 좀비 마더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만화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작품 보긴 했는데 보고 나서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게 이야기가 좀 많이 어두워서요. 네. 작가님도 굉장히 침울한 분이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네.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 걱정은 일단 잠시 접어줘도 다행이네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비 마더다, 뭐 임신과 출산 또 육아에 대한 문제들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남성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와서 기른다는 게 여자 혼자만의 어떤 일로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직접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시면서 이 작품이 아마 그 계기라든지 그 동력이 됐던 것들이 바로 그 개인적 경험이 아닐까 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나 자신도 아이였고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내 자아라던가 뭐 이제 자아 성찰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가 되고 네.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 중요한 그런 엄마라는 위치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제 앞서서 잠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름 없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왜 이름이 없었겠어요? 있겠죠. 그쵸. 근데 본인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에서 그냥 엄마, 아이를 키우는 존재 누구누구 정도의 엄마. 어떤 네. 익명화돼버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은 사라진 채 마치 아이를 키우는 어떤 기계처럼 이제 변해가는 그 생명이 없는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좀비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진짜 좀비는 아니죠. 작품 속에서. 네, 약간 이렇게 은유로 쓰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기는 해요. 그리고 몸이 부서지거나 하면 그게 이제 치유되지는 않고 그거를 그냥 이제 끌어안고 좀비처럼 계속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여자의 이제 남편도 있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아마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엄마 이외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그런 정도는 한다 하는 식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저 개인적인 어떤 힘든 문제를 다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고 실제 남편분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저희 남편은 되게 다정한 성격이고 세심한 성격인데 이 애를 낳으면서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되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결실로 아이를까지 낳았는데 서로 너무 못 견뎌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너무너무 밉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도 좀 슬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실제 남편이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왜냐면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 이제 맘카페를 여러 군데를 가면서 맘카페에 이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과의 속사정이라던가 시댁과의 문제들을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다른 엄마들이 댓글로 막 응원을 해주거나 공감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남편은 되게 육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하고 그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성격도 다정한 편이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만화를 보고 처음에 남편도 굉장히 움찔하면서 제 눈치를 좀 봤는데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건욱 씨 사랑해요. 그림선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런 화풍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기분도 좌우되잖아요. 네.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어떤 기억들 다시 이제 끄집어 올리면서 작품을 그리셔야 됐을 테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할까, 침잠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너무 어두우면은 또 은근히 기분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네, 그래서 저 자신은 안 힘든데 이게 독자들이 보시기에 힘들면 이거 좀 곤란하다 싶긴 하네요. 근데 대단한 모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낳은 그 경험이 사실은 전체의 어떤 이 독자층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극히 한정적일 것이고 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세상에다 내놓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 사실은 더 유리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한정된 극히 개인적인 그런 소재를 이제 작품의 소재로 쓰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내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로 펼쳐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작은 소재가 아니라 큰 소재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그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작가로서의 어떤 보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첫 번째 화에서 이제 서로 대치가 되었던 그 마더랑 남편이 이제 계속 앙금이 쌓여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불만만 쌓여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마더가 남편의 목을 물어뜯어서 남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막 처참한 그런 부부싸움 안에서 그때서야 서로의 진실을 봐요. 남편도 좀비였구나. 그리고 여자인 그 여자도 좀비였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붕대를 묶어주고 진짜 오랜만에 둘이 이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서로 이제 보듬어주면서 다시 일상을 살아나가 보자 하는 그 장면이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좀비식 화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어떤 네. 극단까지 가서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가 말 못하는 서로의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장면. 네. 사실 그 남편하고 이제 처음에 멀어지게 되는 것도 남편 혼자 들어와서 오징어에다가 맥주 먹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혼자 먹고. 나는 뭐 이 여자는 할 수가 없는데. 자,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화가의 이제 삶을 선택을 하셨는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고, 어렸을 때 막연하게, 만화를 그리면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화라는 매체가 가장 나한테 잘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나한테 잘 맞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라든지 글을 써서 내는 것보다 몇 장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만화는 확실히 그림만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데, 근데 이게 또 영화라던가 그것도 다르게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었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만화는 내가 선명한 이미지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안에서 편집해서 혼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최인호 작가 같은 대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요? 내가 신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네,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가장 협소한 매력적이다. 세상이어도. 그러네요.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있어도 이제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자본적인 측면도 충족이 돼야 되지만 만화는 내가 노력만 한다라면 나 혼자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온전히 하나의 완성된 세계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다. 자, 작가를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만화가를 지망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입장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든지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웹툰은 우선 밀어 놓더라도 종이랑 연필만 쓰면 그 자리에서 네 칸만 해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꼭 네 칸이 아니라 한 장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장벽을 너무 커다랗게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기 쓰듯이 만화를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훌륭한 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막 거창한 상상을 발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무엇인가를 그냥 담담히 기록해 나가는 것. 그것으로서 작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내 작품을 만나게 될 후배 만화가일 수도 있고 혹은 독자될 수도 있는 분들에게 끝인사와 곁들여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이왕 보실 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살아가면서 이게 유희거리든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파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든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조미마더 읽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알고 있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남성에게 좋은 자극이 됐다는 이야기 저도 후일담을 꼭 작가님에게 들려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우울한 작가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앞으로도 좀 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많이 느꼈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도 같이 커가는구나, 같이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엄마 역할에 대해서 부담이 됐던 게 하나씩 느껴야 되면서 그렇게까지 집착을 안 해도 되는구나, 힘들어 할 필요 없구나.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아기였을 때가 많이 힘든데 그 시간이 또 지나면 나중에는 또 추억처럼 또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순간이. 그리고 또 좋았던 기억들은 더 좋게 남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들도 너무 그 역할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결국은 아이도 엄마도 다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느낌으로 삶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